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안타까운 토트넘의 현실입니다. 손흥민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팀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지만 리그 13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누구나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망하기를 바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손흥민이 10년을 바친 팀이고 그가 마지막까지 애정을 보여준 팀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 1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7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는 단 4점 차이에 불과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방금 전 새벽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승리였습니다. 2대1로 맨유를 꺾었죠. 현재 아스톤 빌라는 리그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만이 아닙니다. 유로파 리그까지 합치면 공식전 10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 45분 모건 로저스가 선제골을 넣으며 빌라의 기세를 올렸고 전반 추가 시간에 마테우스 쿠냐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12분 다시 로저스가 역전골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후반 30분에는 류카 디뉴를 투입하고 후반 39분에는 예반 괴상을 넣으며 수비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승리로 아스톤 빌라는 리그 3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 3위가 단순한 3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승 경쟁에 도전할 수 있는 3위입니다. 1위 아스날과는 단 3점 차이, 2위 맨체스터 시티와는 단 1점 차이에 불과하죠. 아스날이 압도적인 것도 아닙니다. 최근 3경기 성적을 보면 2승 1패인데 패배는 바로 아스톤 빌라에게 당했습니다. 강등권 울버햄튼을 상대로는 어렵사리 승리했고 17라운드 에버턴전에서도 페널티킥골로 간신히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물론 아스날은 실점이 적어 우승 경쟁에서 유리한 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스톤 빌라의 상승세는 무섭습니다. 에메리 감독 체제 아래 조직력을 갖춘 팀, 모건 로저스가 이끄는 공격은 정말 파괴적입니다. BBC는 아스톤 빌라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넘어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마지막 일부 리그 우승은 1980에서 81 시즌입니다. 만약 이번 시즌에 55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다면 2015에서 16 시즌 레스터 시티의 동화 같은 우승과 비견될 만한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 토트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언젠가 반등할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면 아직 리그를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7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단 4점 차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 시즌 17위였던 노팅엄 포레스트와 토트넘은 현재 단 5점 차이에 불과합니다. 즉, 토트넘의 강등 가능성도 결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현재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로메로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올 시즌 이미 옐로우 카드 5장으로 한 경기 출전 정지를 겪었고 여전히 경기마다 옐로우 카드를 쌓고 있습니다. 이번 17라운드 리버풀전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리버풀의 두 번째 골 상황에서 에키티케에게 밀려 실점을 허용했고 이후 항의하다 첫 번째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경기 막판 토트넘이 동점을 위해 공격을 펼치던 중 코나테를 발로 차면서 두 번째 옐로우 카드를 받아 퇴장당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 게네빌은 이 상황을 두고 정말 미친 짓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완전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이레드 또한 심판 바로 앞에서 누군가를 발로 차는 건 기본 상식이 없는 행동이다. 너무 멍청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로메로 혼자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사비 시몬스도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전방 압박 과정에서 네덜란드의 대선배 버질 반 다이크의 종아리를 스터드로 찍어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습니다. 전반 30분의 상황이었습니다. BBC 해설자 게리 네빌은 시몬스의 행동은 멍청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다. 공을 빼앗을 가능성도 없었는데 스터드로 반 다이크를 찍었다. 악의적이고 비열하며 무모한 짓이었다 라고 호평했습니다. 사비 시몬스는 올여름 라이프치히를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이적료는 약 6,500만 유로, 한화로 약 1,116억 원이었죠.
LAC로 떠난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을 이어받으며 큰 기대를 모았지만 아직까지 활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퇴장으로 인해 크리스탈 팰리스, 브렌트포드, 썬더랜드와의 3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3년 연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까요? 토트넘은 이미 과거부터 이런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첫 시즌은 순조롭게 시작하지만 한 달 만에 해리 케인의 장기 부상으로 무너졌고 두 번째 시즌 역시 부상자 속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콘테 감독 체제에서도 두 번째 시즌은 부상 때문에 무너졌고 엔지 포스테 고글르 감독 첫 시즌 역시 부상으로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시즌은 더 많은 부상으로 리그 포기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현재 토마스 프랭크 감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드얀 클루셉스키, 도미 솔랑케 등 토트넘의 핵심 공격진이 부상과 이탈로 빠진 상황에서 새로운 팀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발생한 퇴장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이번 일로 프랭크 감독만을 탓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프랭크 감독에게 집중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2025년 들어 홈 경기에서만 벌써 11패를 기록했고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도 이미 5패가 쌓였습니다. 그렇다면 프랭크 감독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일까요? 아마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주장으로 내세운 것이 아닐까 합니다. 로메로는 분명 투지가 뛰어나지만 주장으로서 필요한 조건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언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경기 중 과열된 행동으로 팀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손흥민조차 로메로를 가장 무서운 선수로 꼽았을 정도였죠. 로메로의 투지가 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캡틴으로서는 팀을 정리하고 감정을 제어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로메로가 4년 동안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을 위로하던 장면 정도만 기억에 남습니다. 손흥민은 말보다 행동으로 팀을 하나로 묶던 리더였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헌신적인 플레이로, 경기장 밖에서는 절제된 태도로 선수단의 신뢰를 얻어왔죠. BBC 역시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이 빠진 이후 토트넘의 리더십 공백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메로는 투쟁적인 성향은 강하지만 팀을 정리하고 감정을 제어하는 리더로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있던 시절 성적이 흔들릴 때도 라커룸의 균열이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에서 0대3으로 완패한 경기에서는 교체 투입된 제드 스펜스가 벤치에서 불만을 드러내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그대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라커룸이 정말 붕괴 직전까지 온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손흥민이 그립다. 로메로는 주장 자격이 없다. 프랭크 감독은 로메로를 주장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시몬스는 7번을 달 자격이 없다. 이대로면 강등도 가능하다. 네, 팬들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깝습니다. 손흥민과의 이별은 이미 끝났지만 그가 남긴 빈자리는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체감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5년의 마지막 경기는 만만치 않은 상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제발 2026년이 오기 전 반등의 시작이라도 보여주길 바랄 뿐입니다. 손흥민이 그토록 사랑했던 팀, 토트넘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습니다. 리더십의 공백, 끊이지 않는 부상, 선수들의 경솔한 행동까지 모든 문제가 겹치며 리그 13위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는 2제9점. 이 상황이 현실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스퍼스다. 토트넘은 언제나 내 집 같은 곳이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